먼저 법정 담보물권에 대해서 보면은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정한. 그러면 법정과 대비되는 게 뭐냐? 약정입니다. 약정. 법이 정한 거와 반대로 약속을 통해서 만든 거.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유치권이란 것은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의로 성립될 수는 없다. 때문에 법정 담보물권으로 불리고 이 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질권이나 저당권도 법에서 만들어져 법이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법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법의 요건들, 질권, 저당권의 법의 요건들은 두 사람 간의 질권 설정 합의,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합의라고 하는 그런 합의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권은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정한 요건이 되게 되면 유치권 들어간다, 유치권 발생한다, 유치권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상가 장사하면서 점포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을 못 돌려받게 생겼어요. 그 임차인이. 그래서 그 점포 임대인, 상가 점포 임대인이 소유하는 그 집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상가의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니까 임대인이 미안한 마음에, 상가 점포 임대인이 미안한 마음에 자기 살던 집을 그냥 거기서 살아라 또는 그걸 점유해라 라고 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치권이 그 살던 집에 대해서는 그 주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결련성이라는 요건이 유치권의 법정 요건이고, 이게 있어야만 법률적인 의미의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결련성이 없잖아요. 점포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그래서 그 임대인이 사는 집에 점유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이 서로 물건 간에 결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의 민사 유치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법정 담보물권이라는 게 뭐구나. 두 사람 간에 그럼 만약에 그 점포 임대차 보증금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저기 주거 부분을 점유하는 그런 합의를 하고 실제로 산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름의 이제 계약 관계거든요. 그냥 계약 관계.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돈 받을 때까지 그 집을 점유해도 좋아 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 건물 집주인이 내 집 비워줘 라고 했을 때 못 비워줘. 왜냐면 우리 둘이는 약속을 했잖아. 돈 받을 때까지는 점유하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에 근거한 어떤 뭐 법률 효과 이런 부분들이 생길지언정 그게 법에서 정하는 유치권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저당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점포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집, 임대인이 사는 집에 저당권 설정했다.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저당권의 어떤 뭐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약정에 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년 사건인데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피고로 해가지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사건, 이런 거죠. 보통은 그 건물주가 그런 소송의 이제 원고가 될 테고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도 원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분쟁은 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피고로 해서 제기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형태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형태는 그 건물 명도 사건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도 있는 반면에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도 있어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유치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달라, 그걸 유치권 가지고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확인 소송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확인 소송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대부분 명도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워줘라고 하는 부분이 명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도 사건의 형태로 또 하나의 분쟁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명도 사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인 사건, 특히 이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해달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거 가지고 확인 판결 가지고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점유 배제, 명도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상대방,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그 물건을 비워달라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형식은 확인소송이라기보다는, 부존재 확인소송이라기보다는 명도 청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명도 청구 사건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으로 이제 벌어졌는데요. 유치권 주장하는 이런 피고가 종전 건물주에 대해서 공사대금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주 되게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제 보통은 건물을 새로 취득한, 낙찰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원고가 돼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피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종전 건물주하고 유치권 서로 가지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유치권 가지기로. 공사대금 못 받으면 유치권 줄게 라고 이런 합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 유치권자다. 그러니까 원고가 너 유치권자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니까, 그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 유치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종전 건물주가 내한테 유치권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를 너 유치권자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못 갖추고 있어. 왜냐하면 너 점유도 하고 있지 않느냐. 법정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담보물권인데, 그거를 유치권을 가지려 그러면 일정한 결련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점유를 갖춰야 되는데, 점유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유치권 주장을 하냐,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냐 라고 해서, 이런 아무리 유치권을 성립시키려 하는 합의가 있었을지언정 점유 자체가 없으니까 그건 유치권자 아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이런 사건을 보면은 이게 법정에서 정한 요건이라는 게 과연 법에서 정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유치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소정의 요건들 이외에 유치권 성립에 관한 합의는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유치권 성립하기로 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요건들만 갖추면 되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 채무자와 유치권자 간의 점유 등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불법 점유로 인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유치권의 점유가 불법적으로 돼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되거든요. 그럼 불법적이 아니라는 것은 폭력적이지 않고 자기가 뭔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점유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불법 점유가 돼서는 유치권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채무자하고 유치권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좀 오해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대법원 2010년 사건도 그런 취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이거는 이제 건물 명도 사건이죠.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켜줘라고 하는 사건인데, 건물에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 뭐 아마 피고가 되겠죠. 수급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할 것이 요구될 뿐, 그것만 하면 될 뿐,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 두 사람 간의 합의, 건물주 아마 수급인이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 합의서상에 이 지금 유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102호, 이 호실이 유치권 행사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이 102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막을 근거는 될 수 없죠. 그죠? 합의가 있어야 유치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 합의에서 102호가 유치권 성립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해서 102호는 유치권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만으로 102호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원심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